갈지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슨 미결정이 갖는 허구의 힘에 대해서 좀 환장했나,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러는데, 물 들었는지 안 들었는데 괜히 들어온 척하고 노를 젓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내친 김에. 그래서 좀 말 다 한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특히 주로 몸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미결정이 갖는 어떤 허구적인 힘,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것이 본질이고, 본질이란 여간에서는 없어지거나 변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이지 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오늘부터 한 몇 회에 걸쳐서 이제 결국 말이란 것이 몸에서 나온 것이고, 엄격히 얘기하면은 몸이 말하지 생각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확인돼. 도대체 그렇다면은 이제 말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도 잘 못하는 게 말을 가지고 얘기할 자격이 있나 싶은데, 아니 연기 잘하는 사람만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축구 해설자가 축구 잘합니까? 그럼 자기가 하지 왜? 저 연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뭉개지고 없어지는 경험이 있어서 실패를 통해서 또 배운 것도 있고. 오늘은 사족이 긴데요. 시작도 하기 전에 사족이라서 사족이 긴데, 어쨌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시 미결정의 미학으로, 그리고는 말은 하는 건가? 되나? 이런 타이틀로 지금 공간을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했던 말 반복인데, 말은 대체 능동적인가 수동적인가? 그리고 만약에 능동이라고 얘기했던 수동이라고 얘기했던 그 주체는 어디에 있나? 그리고 그것이 연기적으로, 연기상에서 말하자면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내 혼자 해놔놓고 하나하나씩 좀 제 방식대로 따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 라이브, 그러니까 편집하고 하는, 다시 찍고 하는 그런 스크린보다도요, 라이브 연극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말하려고 괜히 무리수를 무리를 범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특히 이제 공간이 커지면, 대극장 같은 경우에서는요, 지나치게 공간을 의식해서 그럴까요? 고함을 질러요. 생소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고함을 지른다는 것은 목에 핏대를 세운다는 것이고, 그 핏대를 세우는 순간 뭐예요? 존재감은 사라져. 근데 마치 소리를 질러대는 것은 목에 핏대가 확 서야 된다는, 그 숨이 막 막힐 정도까지, 그 잘하는 연기 아니거든요.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특히 대극장 공연에서의 배우가 되려면은, 예전에 얘기했던 제 연기에 관한 문화적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역사책 뒤져봐야 된다.
그게 대극장 라이브 공연에 본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극은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했던가. 거기에 본질이 들어앉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공간이 점점 축소되고 부엌 안으로 들어오고 뭐 리얼리즘이 탄생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란 건 제가 누차 얘기했고요. 본질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리스 비극, 셰익스피어 극 온몸으로, 몸 전체로 말하지 않으면 말 안 됩니다. 고함을 지르고 목에 핏대가 섰다는 것은 이미요, 요 위로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몸통 전체 울림은요, 분실되어 버렸다. 버려버리고 한다. 안타깝다, 심한 경우에. 파스 있죠. 우리 잘 안 하죠. 소금요, 몸으로 하는 거요. 이런 연기도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 이전에 몸이니까, 몸의 그 역동성을 써보면서 막 그게 하면은 고음과 이 소리의 높낮이의 팔레트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써보는 게요.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비극의 그 에너지가 하늘로 향하는, 몸 전체로 향하는 그런 어떤 연기도 한번 해보고, 셰익스피어의 신체 전체로 노는 역동성, 거기에 뒤따르는 수사, 뭐 이런 것들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말,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동이 되는지 보면 맥락이 같아요. 결국은 소음을 통해서 몸을 좀 익히자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몸 전체로 말하는 방식. 흔히들 우리 복식호흡 얘기하는데, 복식호흡 자체는 없어요. 복식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공기가, 말이 공기니까 공기가 폐가 아니라 창자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창자에 바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 가야지. 이미지죠. 결국 복식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공기는 폐에 차지만 그것들을 쓰는 어떤 것은 에너지 자체니까 몸 전체의 그 에너지를 쓰는 방식. 예? 오페라 가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게 뭐 정확하게 복식호흡은 모르지만 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썰이기인이. 오스트마이어라는 독일 연출이 있어요. 연극 연출가. 우리나라에 자주 왔죠. 저는 그분 연극을 보고 있으면 예전에 또 역시, 도대체, 저 사람 어떻게 연기를 하지? 배우들한테 요구를 하지. 여전히 결국 몸 전체를 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온 건 대부분 대극장인 LG 아트에서 공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최근에 오스트마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르토가 옳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르토 자신이 온몸 운동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사람의 지론 자체가 온몸에 울림통합니다. 물론 찾아간 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공포나 악몽이나 어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측면인데, 떠나서 연기만 본다면요, 언어의 발화, 방식 이런 것들, 오스트마이어가 아르토가 옳았다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의 발화 방식 아닐까. 근데 실제로 이 발화는 말하는 방식인데요, 몸이 말하는 방식을 얘기하겠죠. 이거는 그 물리적 광적 에너지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놓고 그걸 마구잡이 털어내는 게 아니라 절제와 폭발과를 묘하게 조합하는 힘,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온몸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르토가 옳았다라고 나는 연기적으로 봤을 때 오스트마이어가 고백한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듭니다. 지난번 그 아비뇽 연극 축제 우리 못 봤지만 그걸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보면서
팜플렛으로 뒤져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제 얘기의 골자는 뭡니까? 몸이 가지고 있는 원초성, 원시성, 언어 이전에, 인간이 말을 하기 이전에, 언어를 개발하기 이전에 근원, 거기에 현대적인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답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온몸의 에너지와 발화에 있어서의 절제라는 것. 근데 지금 제가 이 한국 연구에서 몇 편 이렇게 본 것은 좀 자기 반성이 내 반성이기도 한데, 이상하게도 라디오 볼륨을 말이죠, 느닷없이 낮췄다가 느닷없이 키워가지고 낮은 건 낮은 그대로 안 들리고 큰 그대로 안 들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확하게만 말을 하려 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뭐가 정확성이에요, 말을 한다는데. 실은 다 들리면 안 들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을 듣지는 않잖아요. 내용을 듣지만 실은요, 음악성, 그러니까 볼륨화된 몸에서 뿌려지는 어떤 에너지, 공기 에너지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이 왜 흔들리지? 말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대극장 공연에서의 말과 몸이 이혼하는 경우를 왕왕 목격했다. 아쉽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몸이 말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나저나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그래야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암기가 가진 오해, 암기란 뭘까요? 실제로는 암기에서 말하고 실제로는 생각이 말을 한단 말이죠. 데카르트의 추종자 같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좋은 비유라고 해서 자꾸 쓰는데, 그림 속의 풍경으로요, 피크닉 가는 거하고 같다. 어불성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암기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암기의 주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뇌인가요? 우리는 보통 어떤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실은 속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암기도 똑같은 거 아닌가, 절차가? 그러니까 내가 뭘 암기한다면 속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실은요. 다만 그것이 몸을 통해서 에너지가 돼서 바깥으로 던져져 나오기 전이란 거지. 실제로는 이미 말했죠. 그게 암기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된 것이 요로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자꾸 지연된 결단이 필요하다. 좀 놔둬라 좀, 제발 좀. 그게 그렇게 길지 않다. 왜냐면 몸은요, 오더를 받았으니까, 주문을 받았으니까 몸이 발동하도록 시간을 줘라. 그래서 몸에서 터져 나오는 말, 저는 말은 한다기보다는 토해진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기를 토한다, 뭐 이런 게 맞다는.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려면 행동하면 설레발지기 버리면 몸이 뭔가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자극제를 찾아라. 거기에 온몸을 바쳐라. 내가 그쪽으로 가라. 이게 반응이고, 간다는 자체가 반응이고, 그 반응이 결국 말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반응의 반응이고, 반응의 산물이다. 뭐 이 말이. 사실 작가의 글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미 뭔가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반응은 결국 말이 나오기까지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1차적으로 몸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몸의 운동성에 있습니다. 예? 그 운동성이란 것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몸이 자극 때문에 변화되죠. 그게 연기지 뭘. 그리고 호흡과 함께 그것이 호흡 자체도 바뀔 것이고요. 호흡은 들숨 날숨 아닙니까? 간단한 패턴이 박자를 달리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울림통을 울리면서 나오는 것이 말인데, 그래서 2차적으로 말이고 3차적으로 토해지는 것이다. 몸이 말을 한다는 것을 결국 그래 실현시키려면은
인격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사면 안 됩니다. 인격체 활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수동적으로 놀아야 된다는 얘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되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발화라는 것은 몸이 말하는 방식을 만드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동이죠. 그리고 몸의 관점으로 돌리면 말은요, 몸의 능동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우는 어쨌든 또다시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몸에 사로잡힐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은 텍스트가 없잖아요. 내 얘기니까. 그래서 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마치 나라는 인격체가 의식이, 지성이, 판단이, 생각이 언어를 부려서 말로 생산시켜낸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실제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암기란 거 다시 뜯어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암기의 실체가 뭐냐? 말에, 그러니까 언어에 그렇게 정해놓은 개념에 암기 그러면 외우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배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정말 외운다면 외운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암기 대회입니까? 연기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놔놓고 내가 그렇게 들리더라. 그래서 네 말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몸으로 말했다고 얘기하고 자기 말이라고. 지금 나오는 말이 누구 말이겠냐고. 그것에 내가 참 설명할 끈덕지가 없어요. 아, 참 쉽죠. 근데 자꾸 언어를 자기가 부려서 몸이 말한다고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론의 노예가 된 경우입니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다가오는 자극에 민감하라. 자극은 그 즉시 반응으로 환원되고 그게 이미 몸이다. 자꾸 반복하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외부 세계 본 거, 들리는 것, 기억조차도 혹은 모종의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몸은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말만 하려고 든다. 혹은 생각만으로 말한다. 그러는 순간에요. 몸은 비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토스키를 여전히 인용할 수밖에 없네요. 만약 두뇌라면 온몸이 두뇌다. 제가 앞서 말한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연기술하고 뭐 맥락이 닿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생산되는 이 궤적이 있잖아요. 방금 얘기 들은 거 차분히 생각해 보면 궤적이 있어요. 그런 궤적을 일단 어떤 식으로든 이해해야죠. 일단은 판단해야죠. 이해 안 하면은 안 돼요. 그게 이제 동물하고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구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일단은 허구의 세계의 판도를 이해를 해야죠. 내 말이 아닌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암기는요, 어떻게 보면요,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해한 바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르다 이 말이죠. 순서가 있고 궤적이 있더라. 그렇게 반응으로 조각되고 내 몸을 어찌됐든 내가 예의주시하는 것이 말을 만드는 거지. 다짜고짜 말로 짬뽕해가 언어의 짬뽕해가 말한다. 틀린 접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을 두고 그 말을 하기 위해서라도 몸의 변화를 느끼고 몸을 예의주시하는 내가 나를 보는 힘. 그건 난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 능력은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감각적으로 김신영 같은 타고난 존재가 있을 수 있지만 태반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훈련이나 도를 닦아서 극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이 말이 성립이 된다. 자꾸 하는 말인데 내가 날아봐야 된다는 것은 내가 느낀다는 틀린 얘기다. 그것이 느껴진다가 맞다. 그래서 말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자극이니까
이미 자극에 대한 자극이니까, 반응이니까, 그 사물, 그 말을 가지고 나온 그 사물에 숙고하라. 그걸 차라리 숙고하고, 그것이 이해의 지름길이고, 그 다음에 몸이 나온다. 그래야지 내 몸에 드디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요. 예? 충동이란 것이 폭발합니다. 언어는 다른 얘기죠. 그런 다른 얘기입니다. 말이 된다는 것은요, 결국 어떤 몸의 충동, 발화를 통한 충동을 통해서 발화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이것이는 말은 죽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고함이 그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무리수를 쓰는 것은 절대 연기가 아닙니다. 본인은 하고 난 뒤에 잘했다고 느낄지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가 몸을 분실해 버렸으니까. 우리가 왜 보다가, 특히 라이브 같은 거 보다가 참 부담스럽네 하고 자꾸 이렇게 트는 고개를 돌리는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시면 그런 걸 유심히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이 하는 것은 아니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주체가 어디냐를 보고 몸을 던져라, 뭐 이런 얘기겠습니다. 오늘 5분이나 늦었다. 지났다. 미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갈게요.